어, 미국은 계산과학의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한번 그 컴퓨터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우리나라는 계산과학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했더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는 메모리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처럼 프로세서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어, 과연 그런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런 그 계산과학이 융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1991년도에 HPCC라는 법안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알골 의원이 통과를 시켰어요. HPCC는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Act라는 그런 법안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줄여서 Information Superhighway 법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보 고속도로 법안이라고. 이게 1991년에 통과가 됐어요. 제가 그 8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가서 놀란 게 이런 이메일로 모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픽 유서 인터페이스를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1986년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웹 브라우저나 이런 것도 있기 전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인터넷을 만든 계기가 실은 소련과의 핵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떠한 중요한 통신망이 차단이 되면 핵 공격으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차단이 되어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군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핵전쟁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전쟁은 안 일어나고 그냥 사용자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과학자들한테 줘서 쓰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이메일을 하면서 학문의 발전을 해보고 서로 그 통신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인터넷이 실제로 꽃을 피운 거는 대학들이었습니다. 만들기는 국방부가 만들었지만 인터넷을 처음으로 뿌리 내리고 활용하게 된 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모든 대학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기초가 돼서 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하면서 오늘날 웹브라우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법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그런 인터넷 중심 세상 그리고 또 웹브라우저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아마 한 88년, 89년에 썼던 최초의 웹브라우저가 그 NCAA인가 하는 웹브라우저였고 그 다음에 뭐 넷스케이프라는 게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일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인터넷 산업은 컴퓨터 산업은 활성화됐고 또 그, 어, 그, 이런 법안에 의해서 진짜 저변이 활성화돼서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제가 NCA가 아니라 모자익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모자익이라는 겁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산과학의 현황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서로 항상 경쟁하고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계산과학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든가 해서 과학자들은 이미 다 슈퍼컴퓨터를 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약에 있어서의 슈퍼컴퓨터 보급률은 없어도 어떻게 찾아내서 쓰기 때문에 100%라고 봐요. 여기서 보시면 키스티의 슈퍼컴퓨팅 센터가 있고 삼성종합기술원도 있고 그래서 한국계산공학회도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고등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여기는 다 과학자들이 중심이 해서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훨씬 넓은 산업계가 아직도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과학자들은 못 쓰게 해도 슈퍼컴퓨터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과학계에서 30%를 쓰고 산업계가 70%를 쓰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는 95%를 과학계가 쓸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이것이 파급이 돼서 하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그 정부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2011년에 국가 초고층 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의 핵심은 실제로는 산업계에도 컴퓨터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슈퍼컴퓨터의 인프라 구축, 활용, 그리고 활용 인력의 양성인데 대학은 특별히 장려 안 해도 과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많은 경우는 산업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께 왜 우리나라는 계산과학을 하지 않느냐 물어봤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본은요 그랬더니 교수님 일본은 NEC 후지츠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중국은요? 그때 그분 말씀이 재밌는 게 교수님 중국은 미국이 안 가르쳐줘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미국을 능가하는 로켓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미국의 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서 이 슈퍼컴퓨터 분야는 되게 인색하기 때문에 중국은 할 수 없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그래서 국내 대학교에도 이 계산과학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실은 많지는 않고 몇 군데 됩니다. 대부분의 계산과학을 하는 학과들을 보면 수학과 안에 응용 수학 분야에 있고 또 응용 수학 분야 안에 이런 계산과학 프로그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보면 대학원에 계산과학 협동과정이라는 대학원 과정이 있고 또 연세대학교도 WC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에 계산과학이 있는 학교는 아마 국내에 없어요. 서울대학교가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